아침 한개입니다. 주말들은 잘 보내셨는지요? 국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군사 동향을 주간별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언론 보도와 본인의 방송을 종합하시면 일주일간의 군사 동향을 대강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29일자입니다. 중국 해군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대만 해협을 수상 항해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식별된 잠수함은 SSBN으로 타입 094 진급 잠수함이며 수상 상태로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HI 서튼이 관련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위성 사진은 상업 위성용 사진인 센티넬2가 촬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육상자위대 중부 방면대가 2021년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군단급 지휘소 훈련인 야마사쿠라 80일 훈련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명칭은 군단급 지휘소 훈련이지만 미 태평양 육군이 참가하는 전국급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미 해군의 P-8A 해상 초계기가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만의 남부를 해상 정찰을 한 게 아니고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에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겁니다. 기체 등록번호는 AE6832입니다. 이 기체의 미 공군 등록번호는 미 해군 등록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국 공군기 27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입을 했습니다. KJ-500 공중 조기경보기 2대, Y9 전자전기 하나, H6 폭격기 5대, Y26 공중급유기 1대, J10 전투기 6, J11 전투기 4, J16 전투기 8대입니다. 특이사항은 최신형인 Y26 공중급유기가 동원되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로이터 통신이 한국이 미국, 영국 등과 함께 7개국과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비밀리에 건조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11월 30일입니다. 첫 번째는 미 해군과 말레이시아 해군이 말레카 해협에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이 말레카 해협은 원유 수송로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해협입니다. 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 전투함은 연안 전투함인 LCS 16번 USS 툴사이고요. 말레이시아 해군에서는 초계함인 FFG 30 레이키와와 F26 레이키르 두 척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 해군 항공모함 CVN-72 USS 아브라함 링컨함이 태평양 작전에 배치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현재 동태평양에서 훈련 중이고 제구 항공모함 비행단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동태평양은 하와이 인근을 얘기를 하고요. 태평양 그러면 이제 서태평양 그러면 괌 인근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W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를 정찰을 했습니다. 등록번호는 62-413호이고 당일 07시 11분에 식별이 되었습니다. 네브라스카주 랭카스터 카운티에 있는 링컨 공항을 출발하여 오키나와 가데나에 도착을 했던 비행기입니다. 네 번째는 육상자위대가 상륙훈련을 실시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훈련은 자위대 통합훈련으로 11월 19일부터 30일 사이에 상륙작전 훈련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 육군의 제7보병사단과 육상자위대가 미 본토 워싱턴주 야키마 훈련장에서 라이징 썬더 21 훈련을 실시하는 와중에 실사격을 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워싱턴주는 미 서부에 있는 주고요. 동부가 아닙니다.
이 훈련에 참가한 부대는 미 육군 제16 전투항공여단의 공격 헬기가 참가를 했고, 일본에서는 동부방면대 제1보병사단 제32보병연대, 서부방면대 직할 제1 전투헬기대대, 동북방면대 예하 제6보병사단 직할 제6정보대 등이 참가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엔사의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였던 강인순 소장이 퇴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육군사관학교 44기이고요. 11기계화 보병사단 37 전차 대대장, 8기계화 보병사단 21 기보여단장, 제7기동군단 참모장, 한미연합 지상구성군 사령관 비서실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20기보 사단장 등을 영입을 했던 상당히 촉망받는 인재였는데 중장 진급을 못하고 소장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미 해병대 상륙함에 CV-22 오스프레이를 탑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에 있는 미 해병 항공기지에서 실시가 됐는데요. 크레인을 이용해서 CV-22 오스프리를 강습 상륙함 LHA-6 USS 아메리카에 탑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자력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굳이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이 비행기를 강습 상륙함에 탑재를 한다라는 훈련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여덟 번째는 러시아 해군이 북해 인근에 있는 백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11월 29일 날 북해 함대 소속의 417번 어드미럴 고르시초프 함에서 이제 발사를 했고요. 발사한 미사일은 지르콘입니다. 이 지르콘은 400km를 비행해서 해상 표적에 명중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육군 수송학교에 미 육군 군수사령부 한국 파견대가 주둔을 하는 캠프 캐롤을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방송으로 주중에 여러분께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열 번째는 러시아 해군 수상함과 잠수함이 블라디보스톡에 입항을 했다는 겁니다. 신형함들이고요. 초계함으로 한번 337번 그레미아시함과 개량형 킬로급 잠수함인 한번 B274 페트로파블로스키 캄차스키함, 그 다음에 한번 B603인 볼호프함이 블라디보스톡에 입항을 했습니다. 신형함들이고 러시아 태평양 함대 전력 증가 소식입니다. 11번째는 주한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이 구누리의 제2공병대대 대대기 소각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6.25 전쟁 시에 구누리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전멸당하면서 부대원 666명 중 대대장을 포함해서 600여 명이 전사를 하거나 포로가 되었던 제2공병대대가 전멸 직전에 부대기를 중공군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소각을 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12월 1일입니다. 미 해군과 해상자위대가 대규모 기뢰전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11월 18일부터 28일 사이까지 실시가 됐었고, 소해함과 소해정 등 총 18척이 동원이 돼서 대규모의 기뢰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뢰전은 상륙작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제1회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 주임원사 세미나가 개최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월터 타갈리커드 주한미군 주임원사 주관으로 네트워킹 및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유엔사를 대표해서 뉴질랜드 및 영국 병력들이 발표를 하고 의견을 공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임원사급의 활동이 상당히 지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도 중국처럼 해상 민병대를 운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해적과 같은 폭력적 활동을 하는 중국 민병대 때문에 베트남 어부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중기관총을 장착을 한 민병대를 창설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맨 위에 선박의 맨 윗부분에
그 기관총을 설치를 하는 총좌가 보입니다. 저곳에 그 중기관총으로 그 무장을 하고 중국 민병대를 상대한다는 것이 현지 보도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그 해군 순항훈련 전단이 하와이에 입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 DDH-978 왕건함과 소양함이 하와이에 입항을 해서 4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 괌을 향해서 출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달 하순 정도면 진해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동명부대가 그 주둔을 하고 있는 레바논 군에 바라쿠다 차량형 장갑차 10대를 무상 양도했다는 소식입니다. 2007년부터 그 바라쿠다를 운영을 했던 동명부대는 2018년도에 국산 소형 전술 차량이 도입이 되면서 그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불용 자산인 바라쿠다 장갑차를 그 레바논군에 2021년 6월에 그 양도하기로 합의를 하고 최근 양도를 끝냈다는 소식입니다. 주일 미 공군하고 미 육군이 해상 탐색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을 하는 공군 제31 구조대와 33 구조대가 미 육군과 함께 해상 탐색 훈련을 실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육군이 해상 탐색 훈련을 실시하는 게 특이 내용이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주일 미 해병 제3사단이 그 헬리본 공습, 강습, 침투와 건물 수색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훈련은 미 해병대 전투준비태세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가 되었고 다양한 침투 및 탈출 방법과 안정적인 통신 및 부대 간의 신뢰 증진을 위한 훈련이었다고 미 해병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침투 및 탈출 훈련을 실시한 게 특징입니다. 12월 2일입니다. 육상자위대가 수륙 기동단의 해상 침투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나가사키현 후쿠에시마에 있는 훈련장에서 실시를 했는데 자위대 통합 연습으로 실시된 훈련 중에 해상 침투 훈련을 실시한 게 특징입니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 대규모 무기와 병력을 집중하는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음해한다고 이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 러시아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러시아의 심리전과 이 흑색 선전전이 중국 못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촬영된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촬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3일입니다. 그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가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 8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미 국방부 장관인 그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그 국방부와 연례 정책 회의를 전략 회의를 끝내고 그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를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이번에 오스틴 그 장관의 그 방문 시에 있었던 것이 제53차 한미 안보 협의회 SCM이라고 하는데요. 참석을 했는데 이 SCM의 그 주요 결정 내용은 대한민국 한반도 유사시의 전시작전 계획을 이제 변경을 하기로 그 결정을 한 것이 가장 큰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전시작전 계획을 변경을 한다는 것이 작게 5027과 5015가 작성이 된 게 뭐 12년이 넘어서 시기적으로 늦은 것도 있지만 최근 미국의 움직임에 그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캘리포니아 펜들턴에 주둔을 하고 있는 미 해병대 공격 헬기가
일본 이와쿠니에 전기가 됐습니다. 그 제369 경공격 비행대인데요. 그 제3해병사단 제39 비행전대 소속으로 AH-1Z 바이퍼와 UH-1Y 베놈을 운용하는 그 비행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미 공군의 F-16C 전투기가 그 비행 중 고장이 나서 그 긴급 착륙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본 아오모리 공항에 착륙을 했고요. 그 기체 번호는 91-0382.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기체입니다. 지금 연기가 보이시는 거는 그 엔진 쪽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고장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2월 4일입니다. 그 유엔사 부사령관이 해군사관학교를 방문을 해서 그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 내용은 그 유엔사의 어떤 그 역할과 기능에 관한 그 내용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 유엔사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그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중국 해군이 최근에 그 진수를 시킨 타입 07호 강습 상륙함 영상을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공개된 함정은 LHD-31 하이난, 그러니까 해남이죠. 하이난이고 만재 배수량이 한 3만 톤 정도 되고 길이가 237m입니다. 공격 헬기 30기를 탑재를 할 수 있고, 중국 해군은 총 8척을 건조할 계획인데 이 중 한 척이 이제 이번에 취역을 한 거고요. 현재 2척이 진수 후에 해상 시험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그 일본과 한국에 대한 위협,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늘 그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공군 정찰기 RC-135W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에 또 나타났습니다. 등록번호는 62-4130이고요. 제조사 일련번호는 18470입니다. 이 그 RC-135W 리벳 조인트에 대한 항적은 요즘 그 많이 통제가 되고 있어서 자주 이렇게 그 식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2, 3일에 한 번씩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ADS를 작동을 잘 안 시켜서 자주 식별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미 공군 대형 수송기인 C-5M 갤럭시가 오산 미 공군 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기체 등록번호는 87-0030이고요. 이 기체는 미 본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트래비스라는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그 공군기지에 주둔을 하는 제60 공중기동비행단 예하 제22 항공수송비행대 소속인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 공군 중에서 60 공중기동비행단과 62 항공수송비행단 소속 기체가 한반도에 나타나면 절대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독일 공군기의 VIP 수송기인 그 A359 수송기가 부산 김해공항 인근에서 식별이 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지난 5월 25일 독일 국방부 장관인 아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가 한국을 방문할 때 사용을 했던 기체입니다. 이 기체가 12월에 다시 한반도에 나타난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 김해에 착륙을 했는지 아니면 일본까지 비행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미 공군 예비사령부 소속의 공중무기가 서해상에서 식별됐다는 내용입니다. 확인된 기체는 KC-135R 스트라토 탱커이고요. 기체 번호는 61-0313. 근데 이 기체는 미 중부의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그 세이모어 존슨이라는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둔을 하는 제916 공중비행단 소속이고 미 공군의 예비전력인데 이 기체가 서해에서 식별이 된 겁니다. 12월 5일입니다. 그 유엔사가 공동 경비구역 내에서 월간 H128 권리비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H128 권리비행은 매월 그 실시가 되는 그 정기비행이고, 유엔사는 그 비행 전에 북한에 이 사실을 통보를 하고 있으며, 한 번 더 평화의 근간인 정전협정 규정을 명확하고
일관되고 투명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전협정 규정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상자위대가 차세대 전투함인 모가미급의 4번함 FFM4를 진수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호위함인데 만재 배수량이 5,500톤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세척을 이미 진수를 시켰는데요. 1번함인 모가미 3월 3일날 진수가 됐고 내년 3월에 취역합니다. 2번함인 쿠마노 11월 19일 진수를 했고요. 역시 내년 3월에 취역을 합니다. 3번함인 노시라 6월 21일날 진수를 했고 12월달 내년 12월에 취역을 합니다. 1년에 지금 4척을 진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중국 전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육상자위대 군단급 주의소 훈련인 야마사쿠라에 호주 육군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확인을 해보면 호주 육군의 제1사단 병력이고 코리 쉴라비어라는 대령이 확인이 됩니다. 이상으로 12월 첫째 주 주간 뉴스를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